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가 오는 7일 100일간의 조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100일 동안 과연 뭘 했냐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청문회 한번 열지 못하고 막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이는 국조특위. 활동 시한 연장도 막막해 보입니다. 왜 국조특위가 이렇게 됐는지, 그동안 제기됐던 자원외교 의혹들은 이대로 묻히고 마는 것인지, 국회 자원외교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런 쟁점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정말 이대로 자원외교 국조특위 막을 내리는 건가요? 네, 이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날려버린 네. 이런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상황을 네. 저희가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십조 원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가 됐는데 그 원인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책임도 묻지 못하고 대책도 세우지 못하는 국정조사 특위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조특위 차원에서는 네. 그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증인 채택 문제로 네. 지금 교착 상태에 있지만 저희 당 차원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네. 국정조사가 정상화되고 그래도 그 문제점이라든지 의혹들에 대해서 네. 일정하게 좀 해결이 된 상태에서 끝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 정말 국민들이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네. 허무하게까지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 세금이 낭비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청문회도 열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 네. 국조특위가 뭐 이대로 끝나도 어떻게 좀 더 의혹을 파헤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아니면은 그런 자리가 또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국정조사 특위가 작년 그 12월 28일 날 네. 여야 간의 합의로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다른 사안과 달리 지금 그 전체 규모가 약 41조나 되다 보니까 네네. 이것을 정말 뭐 2, 3년 해도 부족할 텐데 짧은 기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정조사 특위가 시작되면서부터 많은 사실들이 새로 밝혀지기도 하고 네.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재확인하고 네. 하는 많은 성과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쉬운 것이 많이 있지만 네.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는 청문회가 열리면 네. 그래도 좀 어떤 성과를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막혀 있는 것이죠. 네. 그러게요.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와 또 많은 말씀을 나누고 네. 많은 시간 대화를 하셨을 텐데, 아니, 그렇게 도저히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웠나요? 그게 좀 답답합니다. 예. 사실은 국정조사 시작할 때부터 네. 이 증인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걱정했던 것은 19대 들어와서 국정조사가 5번 있었습니다. 네.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지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근데 한 번도 제대로 끝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네. 어떤 일정 합의라든지 또 증인 채택 문제에 있어서 새누리당이 사실상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는 전술로 나왔기 때문에 성과를 거둘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 걸 처음부터 여당 간사나 특위위원들에게 강조를 했고 네. 또 이 사안은 사실은 다른 국정조사와 달리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좀 저희가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좀 하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결국은 지금 또 새누리당이 기존의 그런 국정조사 무력화 전술을 구사하면서 네. 이렇게 좀 위기 상황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권성동 새누리당 만나셨죠? 간사를 네. 이제 우리 노영민 특위위원장이 소집을 해서 우리 간사하고 3명이 만났는데 네. 저희들은 정말 어떻게든지 좀 성사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5명의 증인에 네. 대해서 좀 양보를 좀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그걸 하면 저희는 나머지 증인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5명의 증인이라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누구죠? 이상득 전 의원, 네. 박영준 전 차관, 최경환 부총리, 윤상직 장관입니다. 네. 이분들이 사실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엄청난 국부 유출, 국민 네. 혈세 낭비를 한 해외 자원 개발의 주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서 네.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서 5명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동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권성동 심지어는 간사가요? 네네네. 심지어는 우리 당에서 문재인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하더라도 네. 이명박 대통령은 부를 수 없다라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한 명이 아니라 네. 전부 다 한 명도 5명은 부를 수 없다. 이런 아주 완강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거네요. 네. 무조건 안 된다는 어떤 조건이든 겁니다. 안 된다. 어떠한 조건이든지 네. 안 된다라는 것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또 드린 것이 아니 이미 저희가 국정감사 또 국정조사의 기관 보고와 현장 조사를 통해서 네. 실무자 차원에서는 우리가 많이 확인을 했지 않느냐. 다시 실무자 수준에서의 청문회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정책을 수립하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독려하고 또 권력 실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명박 대통령과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해야 된다. 그걸 다 떠나서라도 이렇게 네. 국민의 혈세를 수십조나 낭비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최소한도 정치적 책임이라도 인정을 하고 국민에게 사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야당에서 망신을 주려고 부른다. 근거도 없이 부른다. 이렇게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었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망신당해도 쌉니다. 예. 아하, 예.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무슨 그 어떤 사적인 감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망신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정치적 배경에서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지금 그 자원 개발이 얼마나 부실했고 네. 많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 앞에서 그 진실을 고백하고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절대로 안 된다. 뭐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네 사람, 나머지 네 다섯 사람도 명. 예.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적인 5명은 어. 단 한 명도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아주 대못을 박아버리니까 뭐 저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제 이야기한 게 예. 그렇다면 이 문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이제 4월 7일 1차 시한이니까 네.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25일 25일, 연장해서 예. 조금 더 논의해보고 마지막까지 음. 이 국정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여야 간에 좀 논의를 계속해 나가자 했더니 기간 연장도 동의할 수 없다라고 거부를 했고요. 또 하나 더 그거는 뭐 제가 동의 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기간 연장은 그렇게 더 말입니다. 열심히 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예. 또 제가 또 하나 참 어이없었던 것은 네. 그러면 우리 그 권선동 간사의 입장이냐 아니면 당의 입장이냐 네. 우리 이걸 좀 확인해야 되겠다. 음.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지도부 특히 원내대표와 네. 간사가 함께하는 그런 좀 여야 간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좀 마지막까지 좀 해결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했는데 네. 원내대표에게 뭐 이렇게 위임하는 것도 안 된답니다. 예. 당 그래서 지도부가 권성동 결정하는 것도 간사가 아닙니다. 예. 반대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제가 이런 제안들을 했는데 이상하네요. 예. 참 정말 너무나 높은 벽을 실감했습니다. 네. 아니 이게 이제 100일 전에 그러니까 지난달 말에 합의를 할 때 그때 좀 기류랑 지금 네. 기류랑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런 5명을 어떻게 보면 네. 보호하려는 그런 기류가 처음 자원외교 특위 시작할 때랑 지금이랑 좀 달라진 점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처음부터 사실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19대 들어와서 국정조사가 5번 있었는데 네. 단 한 번도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 개별 국조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대부분 증인 채택, 핵심 증인 채택을 여당에서 거부하거나 네. 일정에 거부하거나 이래서 정상적인 어떤 국회법이나 헌법에 보장된 이런 국정조사를 저희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이번 국정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자원개발, 자원외교의 문제점을 좀 파헤치고 네. 이러기보다는 오히려 야당을 꾸짖고 국정조사 활동 자체를 방해하는 행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참 엄청나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네. 어떻게든지 좀 이것을 좀 성사시켜 보려고 저희들이 참 참고 네. 좀 설득도 하고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저는 예. 새누리당이 처음부터 이 국정조사에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저희들 예를 들어서 하베스트 날 정유 공장처럼 네. 국민 혈세 2조 이상이 들어갔는데 329억의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1%밖에 팔았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투자 결정을 할 때 내부 수익률을 조작한다던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고 제가 오늘도 메릴린치 관련한 네. 그 주식 거래 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 여론이 이제 나빠지니까 네. 국정조사를 피할 수는 없고 그러나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은 하지 않겠다. 네. 이것이 새누리당 혹은 권성동 간사의 저는 전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점을 저희들도 네. 알면서도 처음부터 그냥 파행으로 갈 수가 없어서 네. 처음에도 그 기관 조사할 때 전직 간부들 그 책임자들을 불러서 네, 함께 네. 해야 된다는데 끝내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도 이걸 그만 둬야 하나 어쩌나 하다가도 네. 그래도 뭐 국민들이 지금 국정조사 특위에 기대하는 것이 큰데 네. 처음부터 아예 그냥 국정조사가 시작되지도 못하고 끝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참고 기관 네. 보고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결국은 지금 이 마지막에 와서 이게 핵심 증인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증인 문제로 네. 결국은 지금 이 무산 위기까지 처해 있는 겁니다. 네. 답답한 현실인데요. 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도 다녀오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이 전 대통령의 청문회 증인 채택이 정말 절실하다. 꼭 돼야 네. 된다 하는 뜻일 텐데요. 네. 오늘 그 사저 앞에서 네. 뭐 자진 출석을 요구하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새누리당의 방패 뒤에 숨어서 네. 지금 자원 개발은 국가적으로 필요하고 뭐 불가피한 정책이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뭐 10년, 20년을 기다려봐야 된다. 뭐 우물가에서 그래서- 숭늉청진격이라는 이런 말까지 했었는데 그렇죠. 책에다가요. 근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 말대로 10년, 20년 기다려서 될 사업이 아니라 하베스트 같은 경우는 이미 2조 원을 날리고 매각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기다리긴 뭘 기다립니까? 거기다가 지금 공기업 3사, 자원 3사, 네.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의 부채가 56조나 됩니다. 3월 31일 날 발표된 석유공사 그 결산을 보면은요. 네. 당기 순손실이 작년에 발생한 손실이 1조 6,111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예. 거기다가 광물자원공사도 2,600억의 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회사의 지금 자본금이 2조도 안 되는데, 네. 그리고 앞으로도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 같으면 이런 회사들은 이미 부도 상태에 들어간 거죠. 예. 그리고 해외 그 신용평가 기관들은 이미 다 이런 회사들은 부적격 회사로 분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민간 기업 같으면 파산을 해야 되는데 이 국민 세금이라는 이런 어떤 보증수표가 있다 보니까 네. 무제한으로 이렇게 기업을 엉망진창으로 운영해도 정부가 세금으로 다 메꿔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예. 사실은 박근혜 정부도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예. 어떤 면에서 그- 그러십니까? 아니, 예. 박근혜 정부는 우선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네. 대표적으로 그 2조 원을 날려버린 하베스트 그 매입 과정에서 네. 당시에 장관이었고 그렇죠. 예. 장관의 지시로 이걸 매입했다 이런 증언을 그 당시에 사장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지금 그 당시에 이 그 책임을 가지고 있던 장관은 부총리가 되고 네. 또 나머지 실무 직원들은 전부 다 승진하고 지금 다 잘 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덮어두고 가자는 것이 박근혜 정부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박근혜 정부나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그 국정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이명박 대통령을 보호하고 자원개발 문제를 축소 은폐한다면 네. 저는 이 공범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그 정권이 공범이다. 네네. 네. 이렇게 자원외교 자원개발에서는 분명히 저는 개발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지 않다면은 네. 이미 저희들이 국회에서 문제 삼기 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대책도 세우고 또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이런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국회에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 마지못해서 뭐 지금 검찰도 나서고 뭐 감사원도 수사하고 다시 있죠? 뭘 한다 이러는데 네.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 청문회가 예정대로 열렸고 5명의 증인이 다 나왔다면 네. 야당에서는 어떤 걸 좀 확인하시고 중점적으로 밝히려고 생각하셨는지 네. 그게 우선은 궁금합니다. 그 네. 이명박 대통령을 보면은요. 네. 그
이 자원 외교 관련해서 본인이 28건의 MOU를 체결한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대부분 실패를 했고 이 과정들이 불투명한 게 많습니다. 네. 거기다가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네. 인수위에서 크루드 그 수상을 만나거든요. 음. 그래서 약 2조 원에 가까운 크루드 그 유전과 관련한 어떤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네. 그 과정에 저희가 지난번에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제 기관봉할 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외교부 장관한테. 네. 물어봤더니 외교부 장관은 자신들은 알지도 못하고 관여한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도 저희가 밝혀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경환 부총리는 그게 석유공사에서 하베스트 매입은 알아서 한 거다. 나는 모른다. 하는데 네. 그 석유공사의 전 사장은 나는 최경환 전 장관 지금 네, 부총리의 행정 지시를 받고 이걸 내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질 수 없다. 이런 것을 그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탄원서도 냈어요, 자기가. 네. 그리고 그 지난번 우리 저 국정조사 기관의 그 실무자들로부터도 그 강용원 사장은 이 매입에 반대해서 이게 한국으로 철수를 했는데 네, 그렇죠. 공항에 내리기 전에 장관이 불러서 네네. 장관실로 갔다 나오더니 다시 매입을 해라 이 지시를 받고 했다. 이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엇갈리지 않습니까? 최경환 부총리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런 적이 그러고 없다 그러고. 예. 다른 사람들은 지금 나는 그렇게 지시를 받고 했다고 하니까 이런 사실 확인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대지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사실 확인이 네. 있어야 뭐 의혹을 밝히던가 할 텐데 그 그렇습니다. 기회가 박탈당한 네. 거네요. 이렇게 명확한 그 근거와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최경환 부총리는 아니 나는 뭐 그냥 검토해서 하라고만 했지 나는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아무 책임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심지어는 뭐 정치적 책임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참. 이게 이 국가의 저는 어떤 국정 네. 운영의 정의라든지 이런 것이 무엇인지 원칙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혹시나 지금 네. 지금 뭐 의혹 제기된 뭐 그런 것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말대로 길게 봐야 한다. 네. 지금 얘기하는 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라고 반박하는 그런 반박이 네. 뭐 현실성이 있는 발언인가요? 어떻습니까? 쭉 보시면은 쭉 이제 예. 제가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원 3사의 부채가 56조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 올해 이자만 1조 1,000억입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원 개발은 위험도가 높고 네. 또 회수 기간이 길다. 길게 봐야 그러니까, 된다. 그렇죠. 길게 봐야 네. 되니까 기다려 보자. 네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암바토비 그 니켈 광산 마다가스카르에 갔다 왔는데 다녀오셨어요? 네. 어떠셨습니까? 거기는 지금 예. 2011년 12월에 공장을 준공했는데 네. 현재까지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올 1월부터 이제 생산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갔다 와서 내린 결론은 앞으로 적어도 2020년까지 그러니까 공장 준공으로부터 10년 동안 네. 이거 무슨 광산 땅 밑에 있는 어떤 유전이 있는지 없는지 탐사부터 한 게 아니고요. 네. 공장이 준공식이 끝났는데 네. 물건이 생산되는 게 10년 후입니다. 아니 5년 후죠. 예. 5년 후고 네. 그다음 한 10년 지나야 이익이 날지 안 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러면 민간 기업 같으면요 파산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러니까 자원 개발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안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제가 그래서 그럼 한 10년 동안도 그러면 공장 준공일로부터 10년 동안도 네. 여기는 이익을 날 수 없는 회사다 그랬더니 갑자기 10년, 20년 기다리면 된다고 했다가 20년, 30년 기다려 봐야 된답니다. 예. 이거 이렇게 언제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무책임합니다. 건지. 네. 국민들이 기다리다가 네네. 목이 빠지죠. 네. 이거 이명박 전 대통령 그때 기자들 만나서 뭐 뜬구름 잡는 얘기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이거야말로 뜬구름 잡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전략은 네. 이번에 이걸 그냥 적당히 덮어두고 넘어가면 그다음 또 이 정권도 바뀔 거 아닙니까? 다음 네, 정권한테 네. 또 다 이걸 넘겨버리면 됩니다. 네. 근데 부채는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의 부채는 세금은 있는 계속 거죠. 들어가는 거죠? 네. 세금으로 야. 떼워야 되고 네. 뭐 며칠 전에 새누리당의 대변인도 말을 했지만 네. 34조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네. 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뭐 복지에 재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네. 이렇게 천문학적인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걸 보면은 그것도 저는 핑계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뭐 이번에 어제 보니까 최경환 부총리 같은 네. 경우는 네. 지출 구조 조정하겠다. 뭐 이완구 총리 같은 네. 경우도 복지 관련해서 뭐 구조 조정 얘기를 하던데 이거 국민들 혈세만 계속 들어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자원 외교를 지금 네. 해야 될 적기다. 뭐 음. 유가가 떨어지고 뭐 네네. 이래서 투자할 적기인데 야당이 국회에서 이걸 시끄럽게 하고 이러니까 투자가 위축이 되고 투자 해서 적기를 놓친다 기회를 이런 건가요? 놓치고 있다 예. 그러는데 아니 저희 야당에서 지금 반대합니까? 저희들도 네. 지금 투자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원 3사가 부도나게 생겨서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것이지. 네. 야당이 과거에 이 잘못된 정책과 의혹과 비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이 돼서 네. 못해서 야당을 비판하는 계속 이런 식의 논리로 국정조사 내내 네. 임한 게 새누리당입니다. 네. 그랬군요. 그리고 뭐 새누리당에서는 이명박 정부 이전에도 자원외교 실패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네.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표와 정세균 의원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기도 했었는데 뭐 이명박 정부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는 여당의 주장 동의하시나요? 저는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과거 정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파헤쳐서 책임을 묻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성역이 없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 이명박 정부의 그 자원 개발 문제하고 참여정부나 그 이전 정부는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우선 규모에 있어서 네. 7.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참여정부가요? 예, 참여정부는 네. 한 7.3% 네. 수준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총 한 그 375억 달러, 네. 약 41조를 투입했다면 네. 참여정부 5년 동안에 한 것은 한 7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금액에서 차이가 나네요. 아니 이제 7조가 아니고요. 네. 한 3조가 채 안 됩니다. 3조가 안 된다. 7.3%고 3조가 채 안 된다. 네네. 네. 아니, 그러니까 21억 달러 한 2조 3조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주로 탐사 개발 위주로 거기 보면 한 1,000억 넘어가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되게 몇백억 아니면 몇십억짜리 사업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하베스트 하나만 해도 전체 매입 규모를 보면 4조 5천억 무슨 가스공사가 캐나다에서 6천억 원 날린 웨스트컷 혼리버 이런 유전 개발 사업 이건 뭐 1조 근데 거의 6천억 그대로 날렸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뭐 단위가 다르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사실은 41조를 투입해서 약 한 2조 3천억 정도 회수를 했는데 참여정부는 이미 투자액보다 한 130% 이상 회수를 다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건 네. 얼마든지 저는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이게 지금 뭐 물귀신 작전으로 네네. 사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다 그렇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참여정부 탓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는 국가적으로 어떠한 교훈도 얻을 수가 없고 네. 지금 더 큰 도둑을 면죄부 주는 네. 그런 전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이런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서도 네. 야당에서는 좋다. 나올 수 있다. 문재인 대표 나올 수 있다 했는데도 이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절대 안 된다라고 나온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었다. 아니 제가 어제 네. 그 권성동 간사에게 물어봤어요. 네네. 이제 어떤 뭐 언론에서 네. 문재인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네. 저는 뭐 내부적으로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언론에서 문재인 대표가 출석을 해도 이명박 대통령은 나올 수 없다 이랬는데 맞느냐 그랬더니 네. 맞대요. 아. 그 이명박 대통령과 네. 이명박 대통령과 비서실장은 격이 다르고 네.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뿐만 아니라 나머지 네 사람도 문재인 대표가 나와도 결코 청문회 증인으로는 동의하지 않겠다. 이게 권성동 간사의 의견입니다. 네. 참 격이 다르다는 말은 정말 어이가 없네요. 국민들의 혈세를 탕진한 의혹에 대한 그런 국정조사 청문회 뭐 전 대통령은 나올 수 없다 이런 말은 저희가 사실 이제 권성동 간사가 여기 특위의 간사로 선임이 되면서 저희들이 걱정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네. 또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 밑에서 일했던 비서관 출신이고 이래서 그렇죠. 정말 이게 새누리당이 제대로 국정조사를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 의견이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네.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아무튼 새누리당 전체의 의견인지 권성동 간사의 주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해외 자원개발의 국정조사 특위가 네. 지금 위기 상태에 있는 것은 뭐 사실입니다. 이렇게 뭐 자원 외교 문제 크지만 자원이 부족한 우리 입장에서는 자원 외교 앞으로도 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과거 이런 실패 사례를 볼 때 이 자원 외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는 부존 자원이 없고 네. 또 해외에서 한 97% 자원을 수입하기 때문에 자원 개발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또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은 국민의 세금을 주머니 돈처럼 국제적으로 호객 노릇을 하면서 네. 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이야말로 투자를 해야 될 시기인데 지금은 네. 돈이 없어서 못하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번에 국정조사를 하면서 그 자원 3사 공기업들의 어떤 무능함 그리고 무책임 이런 것을 제가 명백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 광물자원공사 같은 데는 문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석유공사도 더 이상 그 비추 기능을 제외하고는 네.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자원 탐사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 기업들은 훨씬 더 잘하고 있거든요. 네. 예, 우리나라 수익성을 내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그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네.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그 물쓰듯이 국제 호객 노릇을 하면서 네. 해외 자원 개발하는 공기업은 저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네네. 그 공기업들의 민영화 이런 것을 반대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싸운 사람입니다만은 네. 제가 이번에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를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 어떤 정치적 소신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런 그러세요? 국민의 혈세만 네. 축내는 공기업은 존재 여부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그 공사들이 네. 어떤 투자를 하고 뭐 자원 외교, 자원 탐사를 할 때 네, 뭐 정확한 뭐 손익을 잘 파악을 해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신의 판단에 근거로 해서 할 수 없는 게 공사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만들기 이런 그 대규모 사업에 투자할 때는 네. 아주 엄격한 규정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수익률이라든지 할인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투자를 결정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공기업에서 내부 수익률 이런 걸 조작하고 과대 포장하고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사업을 막 밀어붙였거든요. 그래 놓고는 예. 지금 문제가 됐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가 저는 극한에 달한 것이 자원 3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누군가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지 않고서야 네네.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를 수 없다는 생각 계속 드는데요.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네.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 청문회가 저희도 예. 네. 저희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캐나다 그 하베스트 네네. 그 매입 같은 경우를 보면 명백히 누군가가 이익을 보니까 네. 이렇게 5일 만에 4조 5천억이라는 투자를 결정하게 만들고 밀어붙이고 또 전혀 이 고물딱지 공장을 인수해서 네. 지금 2조가 손실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음. 그랬는데 누가 이익을 본 거냐? 저희들이 이제 추적을 해 들어가려면 네. 수사권도 있어야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해외에다가 돈을 빼돌렸다면 그런 것도 좀 추적할 네.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뭐 수사권도 없고 그런 그렇죠. 어떤 뭐 비자금에 대한 어떤 의혹이 있어도 뭐 추적권도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할 뿐인데 오늘 이제 제가 한 2달 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네네. 메릴 린치가 이제 하베스트 그 매입을 할 때 석유공사의 대리인이었거든요. 네. 이 메릴 린치라는 세계적인 그 컨설팅 회사가 자회사를 통해서 주식 매집한 걸 제가 오늘 이제 밝혀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거기 말고도 혹시 진짜 검은 머리 미국인이 여기 있어가지고 주식을 매집한 또 다른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네. 발견한 것은 한 100만 주 정도를 이렇게 하베스트와 석유공사가 그 M&A 하기 직전에 네. 그 매입한 것을 제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네. 지금 그래서 앞으로도 네. 여기 뭐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사실 저희들은 청문회를 통해서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실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네. 그래도 국정조사가 어떤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것을 지금 새누리당이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정말 너무나 화도 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도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정말 답답하고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이 자원외교 관련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수사를 통해서 저는 뭔가 지금 진실이 밝힐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네. 그 하베스트 그 매입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원이 최근에 네. 그 전 사장을 배임으로 고발했습니다. 아마 자원 개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거의 유일하게 이제 단 한 명을 배임으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감사원이. 근데 그 사안을 감사원이 2012년에 네. 그 감사를 합니다. 해서 사실상 그때 여러 가지 내부 수익률을 그때 그 5%밖에 안 되는 것을 하루 만에 8.3%로 조작하고 네. 이런 것들을 다 발견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처벌을 당시에는 기관 주의하고 네. 그 담당자들은 직원들은 주의 견책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묻어두고 넘어갔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이제 작년에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 국정조사 특위가 시작이 되니까 감사원이 기존의 입장을 바꿔서 이 사람을 그 전 강영원 사장을 배임죄로 고발을 했거든요. 그제서예요. 또 그걸 하면서도 뭐 그 최경환 부총리하고 관계는 전혀 또 조사도 하지 않고요. 그랬는데 제가 네네. 이걸 사례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 당시에 감사원은 해외 자원 개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를 않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 당시에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 실세들이 감사원에 압력을 행사해서 네. 저는 조치를 못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그 해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검찰입니까? 모른 척하고 지금 몇 년을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국정조사 특위 활동을 하고 청문회를 앞두니까 지금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검찰이 이제 꼬리자리기를 하고 네. 그냥 그 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네. 하는 의혹을 저희들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이 해외 자원 개발의 문제에 대한 네. 수습의 수순 아닌가 저는 이렇게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답답한 현실인데요. 청문회 저희가 좀 많이 어떻게 보면 기다려 왔고 네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이런 이명박 정부 시절 실세들이 진실을 밝히는 모습, 진실에 다가가는 모습을 좀 기대했었는데 그게 안 돼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요. 현재 인천시당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인천 서강하을 네. 이번에 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네. 이 선거 판세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야당의 열세 지역이라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저희가 20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사실 그 선거구가, 네. 이제 인천 서구하고, 강화군하고 이렇게 복합선거구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신동근 후보는 지금 3번 출마를 했을 때, 네. 이 서구 쪽에서는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강화에서 아주 몰표로 이제 져가지고 한 번도 못 이겼는데요. 아마 이번에는 좀 다를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네. 강화 출신의 후보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화 군민들이 네. 좀 더 다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게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분위기가 저희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아무튼 이번에는 또 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한 이런 저는 심판의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상대 후보로 나선 안상수 전 인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인천을 빚더미에 올려놓은 장본인이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인천에서 수십만 명의 진짜 피눈물을 나게 한 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또 안상수 전 시장입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싸워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우리가 네. 이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강화 출신 후보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네. 안상수 이번 새누리당 후보가 경제 실정에 네. 책임이 있다는 그런 네. 점, 또 박근혜 정권 경제 실정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거의 뭐 매일 가시겠어요? 선거 저는 그 지역으로. 이쪽에 상주하고 그러세요? 네네네 이쪽에 네. 방 하나 얻어놓고 네. 가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좀 최선을 다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팟짱 네네. 애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뭐 자원외교 관련해서 많은 네. 관심을 가지고 계신 네. 분들이 있으신데 네. 이렇게 뭐 자원외교 국조특위가 끝나는 게 아니냐, 자원외교 거대한 우리 혈세를 낭비한 이 의혹이 묻히는 게 아니냐 많이 걱정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한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마 이명박 정부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팟짱에 아마 2-3번 출연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애청자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주시고 응원을 해주셨는데 지금 새누리당의 이런 방해로 국정조사가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있어서 국정조사에 준하는 활동을 저희가 계속해 나가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도 중요한 사실들을 저희가 밝혀내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저희들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 국정조사 차원을 넘어서서 네. 우리 국정을 바로 세운다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의원님. 네네. 의원님께서 뭐 또 하실 말씀 또 의혹에 대한 말씀 있으시면 저희 팟짱에 언제든지 연락을 좀 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자원외교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 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